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자, 오늘 14강의 5번 문제 마저 해결해 볼 겁니다. 잠시만요. 14강의 5번 문제는 역시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박스 문장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내용들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지를 유추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뚜렷한 힌트가 보일 만한 단어가 대놓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문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주어진 박스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적절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nest라는 건 원래 둥지라는 거죠.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디에 자리 잡게 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과거 분사로서 nested in 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서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분사구문이라면 일단 접속사는 의미상 생략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 humans와 가리킨 대상이 서로 같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말이죠. nested in an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되어 있고 and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web of life. 우리 web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미줄 혹은 망 이런 걸 얘기하는데 web of life니까 어떤 생물망을 가리키는 거겠죠.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망을 생물망이라고 표현한다고 본다면 상호 의존적이고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물망 속에 자리를 잡고서 우리 인간들은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죠. cells, 일종의 세포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속에서의 세포냐면 in the body of a living earth, 살아있는 지구라는 그 몸통, 신체 안에서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nd thus, 그러므로 need to be in service to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어느 정도 be in service니까 봉사 중일 필요가 있다. 봉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be in service는 보통 봉사 중이다, 활동 중이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need to be in service를 봉사해야만 된다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어진 박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일반적으로 그럼 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이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신체에 봉사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그 생물망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구, 살아있는 지구라는 신체, 지구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박스 문장이 어떤 내용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주면 좋을까요? 힌트가 될 만한 건 그나마,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세포가 어떤 신체에게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지구를 향해서 봉사해야만 됩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세포 이야기에서 인간의 범위로 확장되는 부분, 그 사이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세포 이야기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읽어가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The health and well-being, 우리 건강과 well-being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잘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런 걸 그냥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건강과 누구의 안녕인 거 하면요. 사람들, 그리고 communities, 공동체들, 그리고 the biosphere니까 biosphere는 아까 우리 생물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주어진 박스 문장에서 biosphere라고 하는 것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어떤 권역, 해서 생물권을 우리는 biosphere라고도 표현합니다. 생물권이요. 됐죠? 자, 그래서 사람이나 공동체나 생물권의 건강과 안녕은 are interlinked,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벌써 우리 박스 문장에서 읽었던 거랑 유사하다, 그지? 근데 아직까지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세포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Our bodies, 우리의 신체야말로 exemplify, 우리 exemplif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예시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약간 좋은 예시가 된다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The patterns of healthy living systems, 즉 건강한 생명체계의 어떤 유형을 유형의 좋은 예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체는 결국 건강한 어떤 생명 시스템의 유형의 좋은 예시가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our cells, 드디어 세포 얘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self-organize, 스스로를 조직화한다라는 거예요. 뭐 속에서? In many networks, 많은 어떤 망 속에서요. 연결망 속에서요. 많은 연결망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us alive and thriving. 우리를 alive, 살아있고 그리고 thriving, 번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번창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말이죠. 자, keep 다음에 목적어 썼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적인 표현이 와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식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포가 우리 신체가 번성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고 있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맞아요? 방금 우리 아까 주어진 박스 문장의 위치는 세포가 신체를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인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어진 박스 문장 들어가 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2번 뒤에 볼까? instead, 대신에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2번이 더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고 다른 문장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아주 꼼꼼하게 잘 연결된 거라면 instead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세포가 신체에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네, 대신에 our species, 우리 인간 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답 찾은 것 같아요, 선생님 벌써. 아까 우리 예측했던 것이 세포가 신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 인간이 지구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어진 박스 문장 들어가 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세포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서는 우리의 종, 즉 우리 인간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앞에서는 세포 얘기, 뒤에서는 인간 얘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2번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어진 박스 문장을 넣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종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생물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인간은 유사하게도 이런 어떤 살아있는 지구라는 신체에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에 있어서 봉사해야만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데 정작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nstead로 뒤에서 연결하고 있는 거겠죠. 대신에 우리 인간종이 어떤 전체 지구를 위해서 생물망을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 얘기 나온지 봅시다. 우리 종은 has organized and patterned itself.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또한 유형화해 왔습니다. 인간 군집 내에서요. 자, 근데 그 인간 군집은 어떤 군집이죠? 좋은 의미 안 나올 것 같아, 그지? 인간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이 뒤에서 역시 꾸며줍니다. are at war with the web of life. 즉 생물망과 be at war니까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 군집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유형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종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종이 어떤 세포가 신체에 봉사하듯이 우리 인간종이 인간이 속해 있는 지구라는 신체에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봉사하기는커녕 이런 생물망, 거대한 지구 안에 있는 생물망과 전쟁 상태에 있는 인간 군집 내에서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유형화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세기 동안에 금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얼마나 지구에 큰 해악을 끼쳐왔는지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이 있고요. 수많은 어떤 논쟁들 그리고 또 수많은 주장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우리의 mother nature라고 하잖아요. 엄마 자연 혹은 우리의 지구와 같은 우리의 모체 행성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제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미 찾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을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If this condition, 만약 이러한 상황이 existed in our own bodies, 우리 신체 내에서 존재한다면 가정법 쓰인 거 확인되시죠? Okay? It would be akin to. 그래서 우리 be akin to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유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in autoimmune. 어떤 autoimmune이라고 하는 거, immune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이 있는 이런 뜻인데요. auto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니까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가 면역의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utoimmune disorder라고 하는 것은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마치 자가 면역성 질환과도 유사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가 면역성 질환 여러분 또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Cells, 세포들은 세포들인데 at war with the host organism. 그렇죠. 그 호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숙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숙주 유기체, 숙주가 되는 그런 생명체와 전쟁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러한 세포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고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스스로를 보호해주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 세포가 정작 숙주인 생명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암세포잖아요. 암세포도 사실은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였어요. 여러분 그 세포의 주인이라 볼 수 있는 여러분 신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이 녀석들이 뭔가 특정한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숙주인 여러분 몸을 공격하게끔 다시 재프로그래밍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체인 여러분의 신체를 공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를까 봐서 어떤 모체 유기체와
와 전쟁 상태에 있는 세포들 이런 식으로까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포가 숙주와의 전쟁 중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죠. Infinite economic growth on a finite living planet. 이렇게 한정된 유한한 살아있는 행성에서의 잠깐만요. 이 표시가 안 되네. 오케이. 네. 이러한 유한한 살아있는 어떤 행성에서의 무한한 경제 성장은 결국은 is akin to the logic of cancer in a body. 우리의 신체 안에서의 어떤 암의 논리와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서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나 이해를 못했을까 봐서 또 한 번 부연 설명해 줍니다. Cells, 이것은 마치 세포들인데요. Growing out of control until they kill the host. 이 세포들이 숙주를 죽일 때까지 통제에서 벗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세포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 무한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이 물자나 아니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살아있는 유한한 지구 내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마치 암세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보죠. From the cells in our bodies to the biosphere. 즉 우리의 신체 안에 있는 어떤 세포들에서 to the biosphere,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 구문이죠. Aligning with the living earth worldview. 이렇게 살아있는 지구의 어떤 세계관과 aligning with 하면 발맞추는 것은, 조정하는 것은 is a fundamental,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To our long-term survival as a species. 하나의 종으로서 장기간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자가 유한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살아있는 지구 내에서 이 무한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거, 이것이 마치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지구의 어떤 세계관과 맞춰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종의 장기적 성장에 있어서는, 장기적 생존에 있어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에 대한 어떤 관점,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 되겠죠. 자, 충분히 여러분 순서 맞추는 문제로도 예측할 수 있긴 한데 이 문제는 순서 맞추는 문제보다는 빈칸 추론 문제로 이 부분 어떨까 싶어요. 결론 부분. Aligning with the living worldview. living earth worldview. 살아있는 지구의 세계관과 맞추는 것.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관점, 지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착취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대신에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에 맞춰 조정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의 장기적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에 근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로 제시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